이상한 일입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부모의 한마디, 형제의 한마디, 자녀의 냉담한 시선 하나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상처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쩌면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가족에 대해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환상을 원합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나를 완전히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 내가 힘들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역할을 가족에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가족은 우리의 기대 속에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만의 상처와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인간이 부모라는 역할을 맡게 된 것뿐입니다. 그들은 현명해서 형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같은 집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릴수록 실망은 커집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를 지지해주지 않을까?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고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인간이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결코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먼저 생각합니다. 걱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이 더욱 쉽게 드러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춥니다. 친구에게는 조심합니다. 직장 동료에게는 말을 가려서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행동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절반은 상대가 만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만들어낸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현실보다 기대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더 괴롭습니다. 부모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자식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형제는 내 편이어야 한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당위를 마음속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환상을 줄이는 것이라고.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평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족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지, 왜 사랑과 괴로움이 같은 장소에서 태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고통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그 조용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그들은 나를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치 따뜻해야 할 손길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 위에 놓이는 느낌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는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먼저 다른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어떤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현실보다 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머릿속에 있는 사람을 더 자주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모를 볼 때조차 실제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조금씩 만들어 온 부모라는 존재를 바라봅니다. 그 존재는 언제나 강해야 합니다. 현명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 사람도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 순간 충격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환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상이 깨질 때마다 사랑이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부모에게 현명함을 요구할까요? 그들은 누구에게 인생을 배웠을까요? 그들 또한 누군가의 서툰 자식이었습니다. 그들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통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들에게 완성을 요구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지혜는 제한적이며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 존재들이 모여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가족에게만 특별한 예외를 허락합니다. 가족은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족은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가족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행동합니다. 부모의 간섭도 종종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자신의 삶이 틀렸음을 확인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려 합니다. 형제의 경쟁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자녀의 냉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족이라는 이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상처 자체보다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현실에서 오지 않습니다. 현실과 기대의 간격에서 옵니다. 부모가 나를 비판한 것보다 부모는 나를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믿음이 깨졌을 때 더 아픕니다. 형제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것보다 형제는 반드시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너질 때 더 괴롭습니다. 인간은 실제 사건보다 깨진 믿음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삶이 깊어질수록 필요한 것은 사람을 이상화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부모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형제도 그저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기대를 버려서가 아닙니다. 환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환상이 사라지면 비로소 실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상대를 이해할 가능성을 얻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서 완벽함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가족 때문에 괴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어쩌면 같은 것인지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기대가 아니라, 가족도 결국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유독 가족에게만 그토록 많은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일까요? 왜 낯선 사람의 무관심은 견디면서 가족의 무관심은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한 가지 오래된 욕망 때문입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가족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사랑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부모의 칭찬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와 비교당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평가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 중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 사실을 누군가가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증명서를 가족에게 요구합니다.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가족에게서. 어린 시절 우리는 가족을 통해 자신을 배웁니다. 부모가 웃으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부모가 실망하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부모가 인정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부모가 외면하면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성인이 되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어린아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언젠가 부모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의 부모는 그런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들도 인정받지 못한 채 자라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격려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걱정하면서도 상처를 줍니다. 아끼면서도 비난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안에서 계속 목마름을 느낍니다.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언제쯤 만족할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냉정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칭찬을 받아도 내일 또 원합니다. 오늘 인정받아도 다음 인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라 잠시 목을 적시는 물방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부모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을 갑니다.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성공을 이룹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의 인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상당 부분이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인간은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사라집니까? 형제가 당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삶 전체가 결정되는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아직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내가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을 반드시 가족에게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정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가족의 말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의 평가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에서 자유로워질수록 평온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가장 강력한 욕망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상대를 바꾸는 순간이 아니라 인정을 구걸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정 욕망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 속에서 이 욕망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위험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가족은 사랑한다면서 서로를 통제하려 하는가? 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자유가 사라지는가? 그 이유를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러는 거야. 가족이니까 걱정하는 거지. 이 말들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상대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꾸만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랑은 따뜻한 감정인데 어째서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의지입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덜 이성적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욕망이 먼저 움직이고 이성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랑은 욕망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불안해합니다. 반대합니다. 설득합니다. 때로는 비난합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통제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닙니다. 둘 다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도 자신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녀도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깁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우애를 말하지만 그 밑에는 경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사랑받는가? 이 질문들은 때때로 말없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비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늘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가 깊어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보았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잦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불꽃이 하나의 작은 방 안에서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빛을 내고 싶어 하지만 결국 서로를 태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족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나 그 질문의 반대편에도 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모도 묻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형제도 묻습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결국 모두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평화를 위해 상대를 바꾸려는 욕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는 순간 사랑은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제는 결국 저항을 낳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삶을 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관계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에서 붙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잃을까봐 붙잡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가족 관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왜 가족은 사랑보다 두려움으로 행동하는가? 그리고 왜 두려움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가? 사람들은 사랑이 인간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오랫동안 관찰한 끝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사랑보다 두려움에 더 많이 지배당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명예를 추구하는 이유도, 관계를 붙잡는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실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심하게 드러나는 곳이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안부를 묻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심입니다.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점점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입니다. 부모는 종종 자녀의 독립을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신의 역할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간섭이라는 방식으로, 걱정이라는 방식으로, 충고라는 방식으로, 심지어 희생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나 상대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인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부모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정받으려 합니다.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계속 기대에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새로운 이유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끝없는 갈증에 비유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만족합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가기를 바랍니다. 대학에 가면 취업을 원합니다. 취업하면 결혼을 원합니다. 결혼하면 손주를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욕망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는 늘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안전했으면 좋겠다.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곁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삶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도 영원한 안전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인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붙잡습니다. 문제는 붙잡을수록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손 안에 모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힘을 주어 움켜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잃을까 봐 강하게 붙잡을수록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비극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잃기 싫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대상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누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형제도 서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함께 걷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관계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안전을 원합니다. 확실함을 원합니다. 영원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영원을 기대하는 대신 주어진 순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곁에 있다는 사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고, 통제도 조금 줄어들고, 원망도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작은 평화가 들어섭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상처 입혔다는 기억, 수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말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원망. 인간은 왜 과거를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억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말 존재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원망과 용서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처는 이상합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때때로 반대입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아픕니다. 10년 전의 한마디가 오늘 밤에도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비난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의 말조차 여전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현재보다 과거와 미래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보았습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통보다 상상된 고통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지나갔습니다. 그 방도 사라졌습니다. 그 공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부모도 지금의 부모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건 자체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건에 붙인 해석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러한 해석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상처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마치 돌에 새겨진 글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처 입은 어린 마음이 내린 결론이었을까요? 어린아이는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비교하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불안했습니다. 그들도 미숙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지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괴로움은 괴로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반복해서 만집니다. 마치 혀로 흔들리는 이를 계속 건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을 수없이 떠올립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나를 안아주었더라면, 그때 인정해 주었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것과 싸울수록 현재는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란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일어났다. 나는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 이 세 문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종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의 상처가 오늘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오늘의 인간관계를 흔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의 내가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등에 메고 걸어가는 여행자처럼 말입니다. 짐이 무거운 이유는 과거가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계속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원망이 가장 소모적인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계속 과거에 묶어둡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같은 장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끝난 연극 무대 위에 홀로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관객도 떠났습니다. 배우도 떠났습니다. 불도 꺼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계속 대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결심해야 합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기억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는 내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원망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문이 들어섭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인간은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족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해방시킨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가지 오해를 품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족을 용서해야 한다고, 그래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평생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머리로만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감정을 억지로 부정하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이해라고. 그리고 그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상처 입힌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도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들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불완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프게 한 이유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단지 자신이 가진 한계 안에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위로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위로하는 법을 모릅니다.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 존중하는 법도 서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안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하나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당신은 이런 질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였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그러나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의 상처,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무지, 그들의 한계,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를 심판하는데 모든 힘을 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의 삶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거창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줄어드는 상태를 행복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바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줄입니다.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줄입니다. 이해받으려는 집착을 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둡니다. 필요하다면 기대를 줄입니다. 필요하다면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리를 두면 사랑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대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주고받던 관계가 적당한 거리를 가질 때 오히려 평화로워집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불완전하고 욕망에 흔들리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기에 그는 평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가족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인간입니다. 당신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줍니다. 도우면서도 실망시킵니다. 가까이 하면서도 외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끝없는 실망 속에 살지 않게 됩니다. 가족은 나를 완성해줄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은 내 상처를 모두 치유해줄 존재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같은 시대를 잠시 함께 걸어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에겐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오래된 긴장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원망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가족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계속 상처받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의미는 훨씬 단순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삶까지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집니다. 가족에게서 자유로워지고, 과거에게서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기대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평온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기억을 주기도 하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를 크게 흔들 수 없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갈수록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기다렸던 완벽한 이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모도 불완전했습니다. 형제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가족이었을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욕망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지배되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상처를 주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가족을 내려놓고 현실의 가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상처를 보고, 그들이 가진 한계를 보고, 그들이 결국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걸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상처받을 것입니다. 가끔은 원망할 것입니다. 가끔은 다시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상처의 뿌리를, 그리고 마음이 향해야 할 방향을. 가족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가족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까? 어쩌면 평온은 가족이 변하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조용히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